우리가 뭐 왕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두 사람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바로 고국 원왕의 이름과 나중에 나올 장수왕의 이름이에요. 고국 원왕의 이름은 사유입니다. 사유. 뭔가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이제 3강입니다. 3강은 고구려예요. 고구려에는 아주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28명의 왕이 있는데 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11명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좀 많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일단 주몽이 세웠어요. 근데 뭐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시험의 핵심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1세기의 태조왕이에요. 태조왕이 그 초기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망한 나라, 바로 옥저를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태조왕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동옥저 정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태조왕이 시험의 핵심으로 나온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답으로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태조왕이 옥저 정벌했습니다. 그래서 옥저 정벌이 혹시라도 뭐 광개토대왕이나 소수리망 뒤쪽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나왔을 때 보기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잘 나와요. 고국천왕,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굶주리는 백성들이 없도록 진대법을 실시하시오. 그랬더니 을파소가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을파소와 고국천왕의 대화, 키워드는 진대법입니다. 그래서 고국천왕은요,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픈 거, 그런 것들을 가슴 아파했던 왕이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고국천왕, 뭘 외워요? 진대법을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이 천자를 진자로 바꿔서 외우면 어때요? 고국찐왕, 이렇게. 고국천왕은 고국찐왕입니다. 진대법을 실시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보실 부분은 바로 동천왕인데, 동천왕은 보실 때 아예 미천왕과 함께 보시면 좋아요. 동천, 미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 동천왕은 사실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계에 서안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서안평 공격을 실패한 왕입니다. 그거를 복수한 사람이 바로 밑에 있는 미천왕이에요. 그래서 미천왕 보세요. 서안평을 점령했다고 그러잖아요. 미천왕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계를 점령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고립되게 만든 그런 사람이 바로 미천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반도에 있는 낙랑군, 대방군,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면 차이나타운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고립시킨 사람이 바로 미천왕이에요. 정말 동천왕의 복수를 통렬하게 했군요. 그죠? 그래서 미천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름다운 복수를 한 왕이다. 아름다울 미천왕입니다. 고국천, 통천, 미천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은 고국 원왕과 소수리망, 그리고 4세기, 5세기 넘어가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5세기의 장수왕을 이제 보실 건데, 고국 원왕의 아들이 소수리망입니다. 고국 원왕이 원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고구려를 국가적 위기에 빠뜨린 그런 사람인데, 소수리망, 그 아들이 그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국 원왕의 이름은 뭐래요? 우리가 뭐 왕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두 사람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바로 고국 원왕의 이름과 나중에 나올 장수왕의 이름이에요. 고국 원왕의 이름은 사유입니다. 사유. 뭔가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전사했대요? 근초광. 사실은 여기선 중요한 게 이 근초광이에요. 근초광이 공격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구원왕이 죽은 장면을 아들 이 소수리망이 봤다는 거예요. 소수리망이 아버지 이러면서 고구려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한 것이 바로 불교 수용입니다.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올 때 소수리망이 받아들인 승려가 있어요. 바로 순도라는 사람입니다. 순도 100%인가요? 순도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것만 했냐? 아니에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태학을 설립했는데, 태학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대학입니다. 중요하죠. 이건 단순하게 유교만 교육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졸업하면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태학은 왕권 강화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율령도 반포했어요. 소수리망이 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수리망이 업적이 많네. 그죠? 다시 보세요. 불교를 수용했고, 공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 소수리망이 태학을 설립했고, 또 율령을 반포했어요. 소수리망이 중요한 사람이군요. 소수리망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다른 사람들은 배경으로서, 오답으로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광개토대왕은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이 세기에 걸쳐져 있는 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을 거예요. 아내가 있습니다. 백제의 왕과 신라의 왕이 바로 아내이거든요. 광개토대왕의 아내, 이렇게 4세기와 5세기 넘어가는 그 선을 외우시면 되는데요. 광개토대왕이 도와줬던 왕이 바로 뇌물마리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셔도 됩니다. 이 아신왕은 이 시험에서 이 이름이 잘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했다, 그거예요.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했다는 건 다른 말로 아신왕을 공격했다는 건데요. 중요하게 다뤄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중요해요. 광개토대왕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호가 중요해요. 광개토대왕의 연호는 영락입니다. 자기가 제위한 연도를, 즉위한 연도를 영락 1년, 영락 2년 이렇게 자부심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요, 광개토대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뇌물마립간, 즉 신라를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인데요. 광개토대왕이 원래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백제를 치러 내려갔어요. 야, 백제, 너 왜 나랑 친하지 않고 자꾸 일본이랑 노는 거야? 그러면서 백제를 치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라의 뇌물마립간이 사신을 보냈어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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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타고 와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얘기한 거죠. 도와주세요. 헬프 미.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해달라고 지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나밖에 없나? 그러면서 신라로 쳐 내려간 거죠. 결론, 고구려가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왜구들이 개걸음을 쳐서 가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광개토대왕이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괜히 가야가 당해요. 가야에는 6가야가 있는데요. 6가야가, 6세력이 합쳐져서 가야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해안 지역으로 도망간 왜구를 격퇴하러 광개토대왕이 친 것이 바로 해안 지역의 가야예요. 결론, 가야의 해안 지역이 당하면서 가야의 중심 지역이 저 경상도 내륙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6가야 중에서 금관가야라는 것이 쇠퇴하고 저 위쪽에 있는 대가야라는 것이 가야의 짱이 됩니다. 광개토대왕 때문에 가야의 짱이 바뀌어요. 좀 어렵나요? 한번 보세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보통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5만의 동그라미. 우리 옛날 사료에서 숫자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명칭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뇌물마립간을 도와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캐걸음을 쳐서 서쪽에 가야로 도망을 쳤다고 그랬죠. 애꿎게 가야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금관가야가 짱의 위치를 잃고 대가야가 새로운 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근데 실제 본문에서는, 사료에서는 아주 어렵게 표현해요. 보세요.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될까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광개토대왕이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해요.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게 바로 금관가야 쇠퇴 시작이며 짱의 위치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호명 그릇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그릇이 글쎄 경주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바닥을 보니까 여기에 광개토대왕의 호태왕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왜 경주에서 발견된 청동그릇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있냐고요. 이 고구려가 신라를 아래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지? 그러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백제를 공격했다는 건데요. 보통 광개토대왕은 위쪽을 많이 치지 아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백제의 한강의 이북 지역을 차지해요. 당시에 백제의 왕은 아신왕인데요. 그걸 우리가 백제를 공격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어려운데요. 후연을 격파해서 요동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후연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바로 중국의 한 왕조인데요. 후연이 원래는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었어요. 요동 반도까지 후연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동을 치면서 후연을 내쫓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후연이 저 서쪽으로 가면 요동을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확보하였다. 이게 광개토대왕의 두 번째 큰 업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바로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이름이 뭐예요? 장수왕이니까 정말로 장수했느냐? 그래요. 오래 살기도 했지만 5세기 내내 재위했기 때문에 가장 길게 왕을 한 사람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장성의 1등 업적은 바로 평양천도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평양천도.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장수왕도 이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거련인데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사유가 나오면 고국 원왕으로 부시고 거련이 나오면 장성으로 부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이 더더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백제를 치거든요. 이때는 광개토대왕과 달리 한강의 이남까지 쳐요. 그래서 아예 한강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성을 함락시켰다 그렇게 표현해요. 당시에 그러면 백제왕은 거기서 죽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백제왕은 계루왕, 다른 말로 부여경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다. 그치? 원래 이 계루왕의 이름은 경인데요. 경. 백제의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이기 때문에 두 글자예요. 부여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수왕은 평양천도와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한성을 함락시켰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행인지 몰라도 6세기에 나오는 고구려 왕이 없습니다. 7세기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좀 외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려의 마지막 3명의 왕은 영량왕, 영유왕, 보장왕 그렇습니다. 영영보장이 안 되는데 영영보장 이렇게 끝나는 것이 바로 고구려입니다. 일단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영량왕 때 중국의 왕조는 수나라예요. 수나라를 친 거는 살수대첩입니다. 물론 살수는 청천강의 이름이긴 하지만 그냥 살수대첩은 수나라를 친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수나라가 당나라로 왕조가 바뀌어요. 당나라와 또 대판 싸운 사람은 마지막 왕 보장왕입니다. 그때 당나라와 싸운 거는 안희성 싸움이에요. 중요합니다. 수나라와 싸운 건 살수대첩이고 당나라와 싸운 건 안희성 싸움이에요.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바로 영류왕인데요. 영류왕은 시험에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나 다뤄진다면 겨우 연개소문에 의해서 당했다 이거예요. 사실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연개소문은 영류왕과 보정왕 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류왕을 죽여요. 연개소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영류왕이 나올 뿐이에요. 근데 연개소문에 1등 업적이 있어요. 연개소문은 당시에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당나라와 고려 사이에 큰 장성을 하나 쌓아요. 천리장성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량왕 때 수나라와 싸웠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출동했던 사람은 을지문덕 장군인데요.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612년 살수했죠.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대가 반쯤 건너자 을지문덕이 군사를 보내서 후군을 공격하였다. 살수란 말이 나오고 을지문덕이 나오면 바로 영량왕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더 알아둔다면 온달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한강은 백제 차지였지만 진흥왕이라는 왕 때 한강이 신라께 되거든요. 온달이라는 사람이 신라가 뺏어간 한강을 되찾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오히려 한강을 찾으러 내려온 온달이 오히려 죽는단 말이에요. 시체가 움직이지 못해요. 온달의 아내 평강공주가 와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관이 움직여서 고구려로 돌아갔어요. 온달의 실패,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온달과 을지문덕이 나오면 영량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영류왕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개소문이 죽였다, 이게 중요해요. 연개소문의 정변이라고 합니다. 연개소문의 1등 업적은 바로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거죠. 중국과 이 고구려의 경계선상에 천리장성을 쌓았어요. 부여성과 유동반도 끝에 사비성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쭉 이어서 당나라 오지마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은 사람이 연개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왕 보겠습니다. 절대로 고구려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보장왕이에요. 보장왕 때는 이게 중요해요. 당나라와 싸웠다는 거죠. 물론 뭐 연개소문 중심으로 그렇게 싸웠지만은 당나라와 싸운 안희성 전투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영량왕 때 누구랑 싸웠어요? 수나라와. 그게 뭐예요? 살수대첩. 보정왕 때 누구랑 싸웠어요? 당나라와 싸웠죠. 그게 뭐예요? 안희성 싸움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개 다 전쟁이잖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살수대첩과 안희성 싸움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였겠죠. 영계소문이 철장성을 쌓기 시작했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